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하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그 전에 소장님께서도 좋은 데 다녀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제가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거든요. 예. 반지의 제왕 촬영지라는 나라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 밑에 있는 나라. 남쪽 나라요. 남쪽 나라. 아, 몇 시간 걸리셨어요? 거의 10시간, 12시간 가까이 10시간, 걸리는 2시간. 것 같더라고요. 시차는 없죠? 시차는 거의 없는데 예. 3시간인가 차이 나는데 예. 이코노미석에서 쭉 가다가 예.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멀죠. 지구 반대편인데. 이 지도로 보면 이게 우리가 뉴질랜드 가까워 보이잖아요. 가까워 보이죠. 남반구가. 제가 옛날에 그 남미 갈 때 속았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가는 게 훨씬 길고 네. 미국에서부터 남미까지 가는 건 가까워 보였는데 네. 간 만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가서 뭐 보고 오신 겁니까? 주로 이제 오클랜드에 키위 농가들이 많거든요. 키위. 예, 키위 농가하고 키위 그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방문해가지고 네. 뉴질랜드의 농업에 강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인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면 저쪽에 앉으셔야 되는데 이쪽에 앉아 계신 걸로 봐서는 제가 오늘 네. 뉴질랜드 얘기를 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안 되고요. 다녀오신 것만 다녀오셨고. 네네.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뉴질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뉴질랜드 산업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뉴질랜드 대사관에 보면은 네. 상무관이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상무관. 네. 아마 뉴질랜드 무역청인가에 소속되어 있는 무역진흥청 소속에. 무역진흥청 소속에. 예. 그래서 박정엽 상무관님을 모시고 네. 오늘 이제 뉴질랜드 네. 산업과 농업에 대해서 한번 오,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무역진흥청의 박정엽 상무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박정엽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상무관 도대체 네. 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에 네.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엽 상무관이라고 하고요. 네. 그 뉴질랜드 이제 무역산업진흥청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이제 코트라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름을 보시면 이제 무역하고 산업진흥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는 저희가 무역을 진흥하는 뉴질랜드 수출을 진흥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네네. 뉴질랜드 내부에서는 네.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중소기업청 같이 음. 기업의 역량을 이제 키워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원해주다든지 네. 그런 역할 두 가지 맡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40군데 정도 오피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서울이 하나 이제 음. 있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관에 보면 이제 농무관 네. 계시는 분도 네. 계시는데 지금 뉴질랜드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상무관님께서 같이 이렇게 다 포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데 네. 저 같은 이제 상무관이 저희가 네 명이 있거든요. 네, 저까지. 오, 많다. 그래서 두 명은 이제 전적으로 식품만 하시고 네네. 한 분은 식품하고 이제 소비재 네. 이런 쪽 맡고 계시고 저는 그 외에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테크라든지 이제 그런 쪽들을 맡고 있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에그리텍 쪽이 이제 이 텍 쪽이나 아니면 제조업 쪽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에그리텍 주제가 좀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농업이 가장 큰 산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네, 네. 수출도 아마 가장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농업 쪽이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이제 뭐 농식품 가공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다른 1차 상품들 합치면 이제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런 쪽들 섹터가 지금 그 뉴질랜드 전체 고용의 한 13%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에서는 뭐 엄청나죠. 그래서 수출은 지금 뭐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많으면 거의 70% 정도까지 다룬다고 뭐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야, 이 농업으로 선진국된 나라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자연경관도 끝내주는데 보니까 네. 뉴질랜드 가보니까 왜 뉴질랜드 농업이 강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외강이요? 일단은 여기가 유럽하고 구분이 전혀 안 됐고요. 기후대도 좀 서늘하고 그다음에 지형도 이렇게 약간 평탄한 지형이 많고 네. 군데군데 그 소떼와 양떼가 거닐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지형처럼 보이더라고요. 구름 좀 있고. 네네네.
야,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예전에 이민도 많이 가시고, 그쵸. 다들 뭐 네. 반지의 제왕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풍광, 그래서 야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 어디 가든 다 이제 고민들도 많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지금 이렇게 농업이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 산업을 이끌고 GDP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출도 앞서가는데 이 농업이나 농민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면 되나요? 그러시진 않죠. 이제 거기도 이제 자기들 생계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뉴질랜드 농업이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게 순탄한 과정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뉴질랜드 농업도 이제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로 네. 이제 바뀌어가고 그런 방식들을 옮겨갔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에 있는 뉴질랜드 농업의 이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급변하는 뭐 해외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계속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뭐 계속 고민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아까 해외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보면?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뉴질랜드 농업이 굉장히 수출 위주의 그런 뭐 경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수출 중심의 네. 농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키위가 세계 수출 1위고요. 네. 그 다음에 사과가 세계 4위, 네, 양파가 세계 10위. 양파. 예. 이야. 그 다음에 뭐 폰테라라고 하는 이제 그 유업체가 있거든요. 세계 최대 유가공 예, 업체죠. 협동조합인데 네. 거기가 세계 그 우유 수출량의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독보적인 일이죠. 네, 뭐 그 제스프리 키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농민들은 세계 시장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에 따라서 자기들 소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뭐 초미의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러 나라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저는 가보고 느꼈던 게 이제 뉴질랜드 농업 역사를 잠시 보니까 네. 그쪽 계시면 하는 말이 유럽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도 농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예. 특히 이제 유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이 EU가 네. 뭐라 그러죠? 통합됐다, 분리됐다 이런 영향을 네. 많이 받아가지고 네. 거의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 너무 수출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잘 없다 보니까 그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뉴질랜드의 지금 양이 뭐 한 2,500만 마리? 사람은 몇 명이죠? 사람이 한 500만 명 사람이 되니까요. 500만 명인데 네네. 양이 2,500만 마리. 네네. 이야. 그게 옛날에 한 4천만 마리 뭐 이랬어요. 많이 줄었군요. 네, 그럼. 많이 줄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도 뭐 거의 한 1,200~300만 마리 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이 생산하는 식품이 한 4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수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전부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정학적 그런 뭐 변화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뉴질랜드 분들은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상무관님도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네, 네. 아, 이 변덕스러운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에 키위는 이런 거 좋아해. 막.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옛날 남 박사님 항상 보면은 이제 키위 이야기 나오면 보조금 또 이야기 맨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여쭤보시죠. 사실 이제 뉴질랜드도 농업이라는 건 옛날엔 전부 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가 1980년대 아마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네, 84년도 아마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예, 보조금이 완전히 철폐돼 버리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다고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도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뼈 아픈 혁신을 거친 거죠. 뼈 아픈 혁신. 네. 그냥 온 건 아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이제 뉴질랜드 케이스들을 벤치마크를 하시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교훈들을 많이 얻으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한국 그 뉴질랜드의 그런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딱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분명히 배울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뉴질랜드는 나라가 이제 농업이 시작됐던 게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농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키우고 양모를 키우고 양고기를 수출하고 이제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뉴질랜드가 영연방의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큰 형님으로서 이제 자기들 그 영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한테서 그
식품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계속 사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육류 냉동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20세기 19세기 초반? 후반 뭐 네, 20세기 초반 그때 예. 이제 처음 발명이 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냉동고기를 영국에 수출한 뭐 거의 첫 번째 나라가 뉴질랜드였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뉴질랜드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호주 이런 데서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남북에 있는 국가들이 그게 뭐 그 당시는 거의 한 3개월씩 걸렸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냉동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농업이 발달을 했는데 영국이 이제 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EU 같은 데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안에 있는 영내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 예전에 자기들이 챙겨주던 네, 그 동생들한테서 사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급기야는 또 뉴질랜드가 많이 수출하던 뭐 양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뭐 거의 한 40%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죠. 뉴질랜드에. 그러면 뭐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정부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여기저기 보조금이 깎이는데 네. 농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뭐 그 당시 벌써 이제 농업이 주 산업이다 보니 네. 이제 농협 부분에서 그런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도와주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살 때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막 때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제조업을 보호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뭐 그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뭐 금융이라든지 인프라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국영화돼 있었고 그 당시에 1950년대 정도에 뉴질랜드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1인당 GDP가 미국의 거의 90% 정도에 달했었대요. 아주 그냥 조그맣지만 예. 자관 잘 사는 예. 그런 나라. 예. 그러다가 그게 1980년도 80년대 초반부터 뭐 84년 뭐 그 사이에 뭐 거의 한 50% 수준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엄청난 후퇴군요. 네, 네. 뭐 생산성도 뭐 거의 한 30-40% 떨어지고 토지 가격도 뭐 거의 한 뭐 40-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러니 뭐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다 없애고 그다음에 농업을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시고 이제 떠날 수 있도록. 네, 네. 그다음에 뭐 교육 훈련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뭐 양모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 하시던 분들을 이제 다른 것들을 뭐 생산하시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축이라든지 네네. 낙농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예사업들 뭐 이제 키위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사과라든지 포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유도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작업들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한테만 그 고통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네. 정부도 같이 이제 공공 분야도 같이 부담을 했었어요. 뭐 이제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뭐 이제 네, 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잠깐 뭐 숫자를 한번 봤었는데 공무원 숫자가 중앙정부가 8만이었는데요. 네. 38,000으로 줄었대요. 와, 그 절반을 네. 절반 이상을 네. 알고 보면. 그리고 이야. 뭐 지방 정부 쪽에 이제 인원도 거의 뭐 14만인가 이랬었는데 그것도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공 분야 그다음에 뭐 실제로 농민 분야 네. 이런 쪽들도 고통을 같이 나눴던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IMF 때 이제 사회 체제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1990년대 후반. 네. 근데 뉴질랜드는 1980년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 사실 뉴질랜드가 많은 개혁을 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개혁을 수 없이 했다고 하는 게 했던 거죠. 맞겠죠. 네. 저는 사실 뉴질랜드 케이스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를 많이 따라하자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개혁이라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통을 쉽지 받을 수는 없다. 외부 충격이 너무 커서 네.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네. 거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개혁하자고 노력한다는 거는 네. 그나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그나마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뉴질랜드처럼 그런 수준의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사님이나 소장님도 이제 많이 겪어보셨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제 개혁이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들 개혁을 할 때 항상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마지 못해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뭐 IMF라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이제 큰 위기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많이들 바꿨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정말 큰 개혁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개혁을 하면 좋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또 혁신을 해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들도 또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방패막도 대주고 그다음에 네. 지원금도 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다 없어졌고 네, 참 그런 경우에 보면 막막해져가지고 그냥 네. 그만두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거기서 눈을 이제 돌려서 그러면 우리가 넓은 시장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네. 해서 지금의 수출 주도의 뉴질랜드 농업이 된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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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키위 농가들이 역사를 보니까 아마 각 여러 수출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그 법을 바꿔가지고 예, 뭐 싱글 데스크라 해서 네. 하나의 수출 회사만 지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스프리가 됐던 거고 네. 우유 같으면은 뭐 폰테라가 폰테라가 됐던 됐던 거고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규모의 이제 경제를 달성했군요. 네,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출 시장에서 뉴질랜드 기업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네, 이런 시스템이 네. 당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개혁 중에 하나가 그 농민 단체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져왔더라고요. 90년대 뉴질랜드가 개혁한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인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37개나 있는 제도입니다. 단체가요. 잘 모르시겠죠? 자조금인가? 자조금요. 아, 네. 자조금이 사실은 뉴질랜드 모델을 보고 음,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90년대 그때 이제 농진청에 근무할 때 뉴질랜드 케이스를 농업혁신 케이스를 배운다 해가지고 저는 그게 무슨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건 줄 알았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불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난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가지고 대한민국 참 빨리 배우나. 아마 뉴질랜드 여행 가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지 않았나 벤치마크하러. 근데 이제 모양만 가지고 왔더라고. 네. 근데 절대로 개혁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되게 남성님 오늘따라 시니컬하신데 이 이제 뉴질랜드 좋아 보이지만 따라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보면. 아 근데 이제 이미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음. 농업 단체도 만들었고 예. 뭐 다 여러 가지 따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모든 농업을 주도한다고 할 만큼 엄청난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뭐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뉴질랜드하고 비교가 불가능하고 네.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은 지원이 많아요. 지금도 뉴질랜드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뉴질랜드 정부 자체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뉴질랜드는 어떤 산업 정책을 펼치냐라고 예. 물어보세요. 예, 없어. 그게 이제 이렇게 되네. 뭐 이쪽 아시아 쪽하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이 그거죠.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국가들 특히 요즘 주도해서. 국가가 엘리트들이 정부에서 관료들이 우리는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할 거야. 그리고 자원을 이렇게 배분을 할 거야. 이런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뭐 민간 기업이나 학계나 아니면 뭐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쭉 따라가시죠. 그죠? 근데 뉴질랜드는 산업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산업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민간이 하는 분야에는 정부가 손을 거의 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도 없고, 네. 대신에 지원도 없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나 관찰하고 통계 이제 뽑고. 뭐 통계 뽑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해주죠. 이제 음. 그걸 뭐 규제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뭐 정책 방향 뭐 이런 컨트롤에서 뭐 요즘에 기후 변화가 글로벌 그렇죠. 이슈니까 네. 이런 쪽에 좀 네. 신경 좀 쓰십시오. 뭐 이 네, 정도. 네, 그렇죠. 가령 이제 그러면 뭐 배출에 대해서 아, 뭐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음.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시. 크게만 관여하지 뭐 네. 개별적인 장목이라든지 네, 뭐 네, 어떤 그러진 않아요. 이런 전혀 없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40년 이상 지났으니까 네.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체질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이 보조금 중독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모델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 이번에 갔어요. 이제 그 제스프리를 만들고 있는 농가도 방문해보고 네. 회사도 방문해보면서 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아주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아주 작은 분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만 네. 개입을 하고 있고 네. 농민 조직들이 그럼 전부 다 의사결정을 해서 수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품종 개발 전략 같은 걸 다 하더라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뉴질랜드 가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뉴질랜드 분들은 그 다들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은 좋은 과일 먹을 것 같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예, 이 키위를 따서 아주 이제 좋은 키위는 자기들이 먹고 이제 조금 뭐 그냥
비슷하거나 좀 못한 것도 수출할 거라 생각하는데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역시 모든 좋은 과일은 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 가는 거. 뉴질랜드 그 선진국 국민들은 뭐라 그러니까 약간 좀 B급.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수원집 아들께서 이제 맨날 이제 흠사가 만드셨다는 네네네. 것처럼 이제 뉴질랜드도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건 뭐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체제를 이제 완전히 개선을 해서 40년 동안 하면서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이 된 거는 맞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또 변화하는 세상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 코너에서 이제 농업과 뭐 기술, 첨단 기술과 네, 관련돼서 네.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팜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걸 뉴질랜드에서는 아까 뭐 에그리테크 이쪽으로 예. 보통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 그걸 이제 에그리테크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에그리테크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면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생산성을 높인다. 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네,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세 번째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네 번째는 쓰기 쉬운 기술. 쉬워야 된다. 네, 농민들이 앞에 두 개는 뭐 끄덕끄덕 당연히 네, 네. 하는데 네. 뒤에 두 쪽, 네. 뒤에 두 개가 상당히 와닿는데요. 그렇죠. 예. 굉장히 실용적이죠.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쉬워야 된다라는. 예. 그거를 에그리테크로 부릅니다. 네.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네. 쉽고 네. 현장 적용성이 강해야 된다. 그걸 쓰려고 만드는 기술인 거죠.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사례들 혹시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뉴질랜드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다 수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적게 이렇게 뭐 공급이 쉽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데 딱딱 네. 오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 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정신이 좀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기술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목채기 있죠, 그죠? 전기 철조망. 양떼들이 양떼들. 도망 못 가게. 네. 그거 한국에서도 많이 쓰시거든요. 뭐 요즘에 멧돼지 때문에 예전에 예, 많이 쓰기도 예, 했었고. 예. 그거 뉴질랜드 거 뭐 지금 도입된 지 거의 한 30년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쓰이는 거죠. 음. 뉴질랜드에서는 양- 동물들을 가두려고 하는 거고 우리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지. 한국은 이제 그 유해 조수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요. 네. 뭐 그런 게 있고. 용도는 다른데. 네. 작업 네. 잘 쓰면 되죠. 뭐. 네.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농장에서 쓰는 그런 이제 뭐 태그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에도 조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경 재배나 아니면 스파팜에서 쓰는 이제 그뭐 산도를 측정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배양액 뭐 측정하고 뭐 이런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비도 지금 한국에 좀 들어와 있고요. 뭐 새로 개발하는 것들은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소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홀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스마트 목걸이를 소들 차고 있는. 소들이 차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소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개의 건강 상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쓰냐면 그 가상 울타리로 써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없지만 전기 네네. 신호를 통해 가지고 얘가 너무 멀리 갔어 그러면 신호를 주면 예. 못 가게 막고 음. 뭐 그런 기술도 있고 실용적이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는 좀 그 농장이 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농부들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그 농장의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기 사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내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동물을 키웠을 때 산출물이 얼마나 나왔고, 예. 아니면 내 수확물이 얼마나 나왔고, 내가 얼마에 팔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농가가 너무 영세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그러니까 크잖아요. 뭔가 개념이 잘 없는 경우가 많다 맞아, 보니까. 맞아.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거는 이제 로봇을 만들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주행이라든지 로봇 팔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키위 따는 건가요 주로? 키위도 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딸 수 있죠. 이제 그게 거기다 이제 비전 테크놀로지랑 AI를 붙여가지고 잘 익은 놈 골라서 따고. 잘 익은 놈 골라서 따고 이제 그런 거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있고요. 네. 사실 뉴질랜드에 가면은 네. 우리나라도 계절 노동자로 가끔 많이 가 있잖아요. 네. 키위 따러. 네. 이거 수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인건비가 비싼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에그리텍이 그 뉴질랜드에서 에그리텍도 마찬가지로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래요. 하긴 뭐 예. 뉴질랜드에서만 써봐야 네.
네. 인구 400만, 뭐 네. 500만 나라에서 네. 한계가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가 조사를 했어요. 이 에그리텍이 어느 분야에서 유망할 것인가. 네. 세 가지 분야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규제, 규제. 세 번째는 생산성. 음. 결국은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뉴질랜드 사람이 없어가지고. 뉴질랜드도 시골에 가면 네. 젊은 사람들은 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도 뭐 선진국이니까 거의 대학 교육 받고 그러면 농촌에 남아있다기보다는 도시에 가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저기 정말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네. 집을 짓고 네. 사시는 분들인데 네. 네. 거기도 똑같군요 보면은. 네. 그러다 보면 뭐 들판에 소장님 그 수많은 양떼와 소를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또 이 네. 체험 삶의 현장으로 네. 돌아오는군요 보면. 그러면 결국은 장비죠. 장비로. 네. 자본집약적 그런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스케일이 크군요. 네.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투자를 해도 생산성을 올리면 충분히 뽑을 수 있어. 네. 라는 생각. 네. 네. 근데 그럼 에그리텍 분야에서 이제 뉴질랜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런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그게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그게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농업 쪽이 이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에그리텍 쪽, 그러니까 뭐 가령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결국 그 돈을 누가 벌고 있냐면 제스프리나 폰테라 이런 데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열매를 딴다. 네. 그러면 이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사이즈도. 맞아요. 그런데 네. 제스프린 이런 데서는 다 균일하게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훨씬 네. 개발하기도 쉬울 것 같고. 저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에그테크라고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에그테크 기업 중에서 그럼 글로벌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 없죠.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정부 투자도 많고 산업 규모도 작지도 않은데도 이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과연 10년 후에 그러면 농기계회사가 과연 남아있긴 할 거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도 작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또 맞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실 게 없는 게 이 영어 쓰는 나라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해외 네.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네. 예. 근데 처음부터 뭐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을 보면 요즘 예. 처음부터 해외 진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답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요즘에 여러 비즈니스를 보는데 제일 재밌는 게 화장품 산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보따리상처럼 하시는 분들조차도 당연히 이거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뭔가를 팔아볼 생각으로 처음서부터 물건을 보고 네. 주문을 넣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국내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국은 뭐 수조 원대 회사들이 촉촉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도 아마 그런 좀 도전 정신이라 그럽니까? 글로벌 도전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예전에도 이제 경제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경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체가 있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이제 뭐 가계,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기업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해외 시장이 붙잖아요. 네네. 그거는 고전인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이 부족하다고 뭐 내수 시장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그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는 FTA가 체결돼 있는 상태인가요? 올해 10년째입니다. 아, 10년째. 네. 10년 동안 싸게 키위를 네. 먹었던 이유가 거기에 네. 있었군요, 보면. 네. 아, 갑자기 키위 얘기 나왔으니 얘기인데 예. 네, 제스프리 전략 중에 하나가 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키위 농가가 있거든요. 예. 제주도에 한 300여 예, 농가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생산성도 아주 좋고 네. 우리나라 농민들이 잘해요. 네. 아, 제대로만 알려주면. 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뭐든 잘하는데 이게 뭔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좀 있지만은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제스프리가 좀 놀랍던 게 뭐냐면은 과일이란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특징이 뭐냐면은 1년 내도록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과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사과는 저장성이 좀 괜찮은 편인데. 근데 여름에 사과 뭐 여름에는 뭐 그렇죠. 좀 맛이 별로 없죠.
네. 뉴질랜드 요즘 과일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사계절. 사계절 다 하는 걸로. 심지어 이제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네네. 네. 그러면 딸기는 과연 사계절을 보낼 수 있을 거냐는 고민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계절 동안 과일을 공급하는 걸 아마 처음 만들어낸 게 마찬가지로 제스프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 나라의 산지를 네, 만들어가지고. 아, 네. 이탈리아, 우리 프랑스. 겨울철에는 저 남반구에서 갖고 오고, 그렇죠. 네네. 우리 여름 때는 우리 제주도에서 나온 거 갖고 오고. 그렇죠. 제스프리 입장에서는 그럼 해외 시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키위가 팔려야 되는데 남반구에서 자기들 것만 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계절 상품이 아니고 그냥 연중. 네네. 그러면 북반구에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이제 뭡니까? 단경기 때는 자기들 걸 보내고 네. 실제 경기 때는 그쪽 현지 걸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매대를 장악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1년 연중 키위가 항상 매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네. 이 제스프리처럼 그렇게 예. 1년 내도록 공급하는 예.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별 농가들의 조합이니까 가능하다는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네. 개별 농가가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한다 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1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제스프리 키위 프루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뉴질랜드하고 한국 사이에 보면 이제 계절이 반대잖아요. 네. 뉴질랜드 정반대죠. 정반대다 보니까 처음 FTA 뭐 칠레 같은 데도 이제 그 포도, FTA 처음 예. 할 때 했을 때 많이 보셨지만 농가들 우리나라 농가에서 반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키우고 있는 그런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물이라든지 하고 이제 경쟁이 되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뉴질랜드 처음 FTA를 체결할 때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문제 없다. 네. 그래서 국내도 지금 키위를 뭐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참다래 조합 뭐 이런 데도 그래요. 있으셨고요. 예. 근데 계절이 반대인데다가 뉴질랜드가 제스프리에서 주로 이제 주력으로 밀었던 거는 골드 키위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죠. 예, 그건. 비싼데 골드 네, 키위는. 네, 네. 그러니까 키위가 나오지만 키위를 수출을 하지만 계절도 반대고 계절도 반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렉트 상호 경쟁이 아닌 거죠. 상호 보완적인 아, 어떤 네. 논조로서. 네.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뉴질랜드에서는 골드 키위를 심고 싶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심을 수 있을까요? 뭐 물어보신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심을 수는 있는데 예. 돈을 내야 됩니다. 아. 그럼 뉴질랜드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스프리 키위가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만약에 100헥타르가 더 필요해. 네. 그럼 100헥타르를 가지고 경매에 붙이는 거죠. 아, 누가 100헥타에 와서 할 건지. 네, 누가 이제 사갈 거냐. 그럼 이게 1헥타르당 얼마에 팔리냐면은 예. 거의 6, 7억 정도에 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 7억을 내고 키위 1헥타르를 심어도 네. 내가 몇 년 안에 충분히 네. 그걸 다 뽑아낼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은 키위가 과잉 생산되는 걸 꾸준히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농가들은 어차피 소득이 꾸준하게 높으니까 네. 이게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네. 매번 나오는 장목과 관련된 아마 이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은 뉴질랜드 네. 제스프리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예. 소개 한번 예. 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오늘 상무관님 나오셔서 저 뉴질랜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제 뭐 상무관이나 농무관이나 다 어떻게 보면 양국의 이 다리 역할 네. 이제 해주시는 분들인데 한국 그 농업 뭐 아니면 이제 농과 관련되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제조 뭐 관계자들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떤 느낌 드세요? 이 어떻게 보면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도 이제 나는 어떤 입장일까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저는 이제 선수도 아니고 네. 사실은 뭐 감독도 아니고 해설자. 약간 뭐 어떻게 말하면 그냥 해외 축구 리그 보는 뭐 그런 팬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국내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환경이 참 많이 다른 것 환경이 같아요. 일단 다른 게 첫 예. 번째.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뉴질랜드 그런 농기계나 아니면 그런 장비들을 국내에 이렇게 소개를 하려다 보면 일단은 트랙터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미국에다 수출하고 뭐 영국에 수출하는데 땅이 넓은 데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커요. 기계가 너무. 덩치가 크군요. 예. 예. 그 일본 기계들 좀 작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피드백이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네. 그다음에 어떤 장비들도 뭐 농장에서 쓰는 장비들을 갖다 보면 이게 이제 ROI가 나오려면
뭐 소와 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만 단위가 돼야 되는데. 네,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뭐 좀 크면 뭐 100도, 뭐 300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뭐 농가에 가면 그보다 더 적은 경우도 뭐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갖고 와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예 리그가 다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뉴질랜드 농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낙농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예 사업, 와인 뭐 이런 쪽이고 우리는 뭐 곡물이라든지 네,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 공통적으로 이제 계속 듣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뉴질랜드 장비들 아니면 에그리텍 장비들을 도입하기는 조금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요즘 기농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젊은 농부들 이런 분들은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좀 선진화된 그런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여기서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키고 하려는 그런 관심들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의미 있는 변화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산업기술 쪽의 강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둘이 협력을 하면 뭘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관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말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제 그런 뭐 기발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만들어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농업을 하는 국가들이니까. 그다음에 그 에그리텍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농업 분야에 적용될 만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양산하는 능력은 한국이 훨씬 낫죠. 뭐 제조업 국가니까. 네, 네. 거기다가 한국은 또 수출도 잘 해봤었고 커버리지도 좋죠. 마켓 커버리지 좋으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뭐 한국인 과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 그런 모델들이 뉴질랜드에서 좀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당연히 뭐 한국 출신이니까 한국 쪽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뭐 상업화하고 사실 그걸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좀 하고 그렇죠. 뭔가 자관 이런 서로 잘하는 걸 가지고 네.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어쨌든 그런 지금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지나서 네.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무관으로서 계시면서 내가 정말 이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이거 하나 정도 내가 꼭 다리를 놓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있을까요? 보면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뭐 뉴질랜드하고 지금 한국하고 FTA를 하면서 서로의 교역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 되고 나서 거의 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오는 건 수출이 거의 한 40% 늘었고요. 지금 근데 이제 FTA 하기 전에 한국하고 이제 뉴질랜드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한국 수출이 뉴질랜드 수출이 2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큰 덕을 본 거죠. 네네. 네. 그만큼 이제 교역은 활성화가 됐는데 밸런스를 또 어떻게 잡아야겠군요. 네.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아니다 이런 거라기보단 그 눈에 보이는 교역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뭐 인적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의 기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평가절하돼 있는 그런 뭐 상황도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술들이 뉴질랜드에서 지금 개발이 돼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뉴질랜드에서 로켓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발사했던 업체가 뉴질랜드 회사예요. 네. 근데 그 로켓을 쏴서 뭐 하겠습니까? 인공위성 가지고. 찍겠죠. 사진 찍겠죠. 농업 관련. 뉴질랜드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농업에 쓰겠죠. 네네. 네. 분명히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좀 더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뉴질랜드 대사관 한두 번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는 첨단 기술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첨단 기술에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뉴질랜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 보면서 와, 이 배터리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오히려 뭐 우리나라보다 더 앞섰다는 이런 느낌도 드는 게 좀 있었고요. 저희는 많이 싸게 이거를 이제 잘하는 거고 네. 이제 새로운 네.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문제 돌파를 위해서 맞아요. 만드는 네. 것들은 오히려 네. 항상 이 영연방 국가들이 또 아이디어를 잘 내죠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어쨌든 뭐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농업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마무리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의 농민들 그다음에 연구자들에게 이제 한번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사정이죠. 네, 뭐 경기도 좋지 않지만 이제 농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 국가의 경제를 이제 그 지탱하는 그런 버팀목이잖아요. 그렇죠. 뉴질랜드건 한국이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혼자가 아니시거든요. 농업 하시는 분들 혼자가 아니시고 주변에 이렇게 뭐 저기 소장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해주시는 유통업체들도 계시고 또 연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더하시면 우리는 파트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저 앞에 있는 인형 그건 뭐죠? 네, 인용. 이게 모르셨죠? 예. 이게 아까부터 키위거든요. 어? 이제 뉴질랜드에 키위가 3개가 있어요. 새 키위가 있고, 예. 우리 먹는 과일 키위가 있고, 가을 키위가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사람들 키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갖고 와봤죠.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실물을 못 봐가지고 실물 키위에서는 얼마만한 거예요? 실물 키위가 한 이 정도 돼요. 다 크기 정도. 예, 다 크기 정도. 예. 근데 아. 못 보세요. 얘가 야행성이라서 네. 낮에 안 다녀요. 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보호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 뭐 잘 손들 못 대죠. 아.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눈도 태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밤에만 다니고 그다음에 번식도 좀 힘든가 봐요. 아. 그래서 사람이 이제 포육해주고 뭐 그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뉴질랜드 분들은 왜 키위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나요? 이게 이제 새에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키위가 평화롭죠. 뉴질랜드가 굉장히. 네. 이제 거기 포식자가 없거든요. 네네. 뱀도 없고. 뱀도 없고. 그다음에 뭐 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쵸. 큰 뭐 공양가 동물 이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평화롭죠. 예.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키위. 평화로운 네 상징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천국 같은 곳 뉴질랜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뉴질랜드 무역진흥청 박정엽 상무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더 듣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뉴질랜드 다녀오신 우리 또 소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으니까 다 함께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박정엽 상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